질문하지 않는 아이, 다르게 말하지 않는 청년, 그들이 바른 길을 가는 것 같다고요? 그건 어쩌면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사는 법을 너무 빨리 배워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라. 존경할 만한 어른이 돼야 한다. 틀리지 않는 말과 실패하지 않은 길을 따르라. 그러나 철학은 묻습니다. 그 존경이라는 말 속에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존경이라는 말은 때때로 질문하지 말라는 요청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은 다 이유가 있으시지. 그분 말씀은 틀린 적이 없잖아. 이건 다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그렇게 틀림없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일은 젊은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사유의 시작을 막아버리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젊음을 타락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이를 존경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진짜 사유는 언제나 다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름은 불편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 익숙하지 않은 관점, 예스 대신 노를 말하는 사람. 그러나 그 불편함 안에서 젊음은 자신만의 사유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랄 때 들었던 말들. 괜히 튀지 마. 너만 바른 말 해봤자 소용없어. 윗사람 말은 그냥 듣는 거야. 그 말들은 생존을 위한 지혜였지만 동시에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보다 답을 먼저 찾았고 비판보다 수능을 먼저 배웠으며 존경보다 복종을 먼저 익혔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다음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저 사람처럼 되어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가 자기 안의 질문을 접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른을 존경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존경이 질문을 멈추게 할 때 그 존경은 젊음을 타락시킵니다. 존경이란 단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묻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 선택이 옳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 삶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그 물음 없이 따르는 존경은 모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존경하고 있나요? 그 존경은 당신의 삶을 확장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사유를 멈추게 하고 있나요? 사유하라. 당신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이 정말 질문을 일으키는 존재인지 아니면 질문하지 않는 수능을 심어주고 있는지. 아이들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질문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저게 맞는 걸까? 그 자연스러운 물음이 자라면서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어른들이 그것을 무례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말을 가로채면 버릇없다고 하고 생각이 다르면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아이는 깨닫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 질문을 멈추면 칭찬을 받는다는 것. 그리하여 존경은 질문하지 않는 태도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굳음은 사유를 눌러버리는 힘이 됩니다. 철학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진정한 존경은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러니 젊은이들이 존경할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그들의 언어를 멈추게 했다면 그건 존경이 아닙니다. 그건 영향력일 뿐이고 때론 통제일 수 있습니다. 존경은 입을 다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불러옵니다. 더 깊은 생각을 열게 만듭니다. 왜 저 사람은 실패를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저렇게 오래 자신을 믿을 수 있었을까? 나도 그런 식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존경은 사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존경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권합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어떤 방식이 정답인 양 제시합니다. 유명인의 어록, 성공한 이들의 습관, 검증된 가치라는 이름 아래 젊은 이들의 물음은 하나씩 꺾입니다. 그리하여 생각하기보단 따르기 쉬운 길만 남게 됩니다. 철학은 그 길에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 존경하던 이들이
늘 옳았던 건 아니었음을, 그들도 시행착오와 후회를 안고 있었다는 걸 나이가 들며 비로소 알게 되었듯이 그 기억은 다음 세대에게 진실하게 말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내가 옳은 사람은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내가 생각해봐 줬으면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질문을 허락하는 어른이 진짜 존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유하라. 누군가를 본받게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걷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발자국을 마주한 순간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스스로 묻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존경할 사람을 가져라 라고 말하던 우리의 목소리에는 아마도 선의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떤 울림으로 전해졌는지는 한 번쯤 되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 어떤 어른을 닮고 싶니? 이런 질문은 종종 정해진 틀 안에서 좋은 사람을 고르게 만듭니다. 다른 생각, 다른 삶, 다른 기준은 자연스레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되곤 합니다. 그렇게 존경은 다름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는 듯한 분위기. 그 안에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조용히 따라야 인정받는다는 것을. 하지만 철학은 따르는 데서 끝나는 사유를 사유라 부르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사유란 근본적으로 불편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음은 원래 불편해야 합니다. 불편을 껴안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보려 애쓸 때 비로소 생각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불편해하지 않는 젊음을 바른 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거슬리지 않고 어른을 따르고 정해진 길을 선택하는 아이들, 그들이 과연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방식 속에 갇힌 삶을 그저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어른들이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질문이 없어서 문제야. 하지만 그 질문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의 물음을 귀찮아했고, 그들의 주장을 어림없다고 일축했을 때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에 남은 건 말 없는 따름이었죠. 철학은 따르지 않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 없는 존경 대신 생각하는 존경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내 생각이 자극받고 나 자신에게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 그게 사유의 시작입니다. 성찰하라. 지금 당신이 존경하고 있는 이는 당신의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을 조용히 만들고 있는지.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내 삶의 결을 건드리고 그의 선택이 나에게 낯선 질문을 던질 때, 그건 단순한 호감이나 감탄이 아니라 존경이라는 이름의 진동입니다. 하지만 그 존경이 나의 사유를 멈추게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독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존경은 편안한가요? 그 사람을 떠올릴수록 내가 걸어온 길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은 흔들리고 조금은 어긋나는 기분이 들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제대로 된 존경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닮음을 교육받아 왔습니다. 비슷하게 말하고, 비슷하게 웃고, 비슷한 성공을 꿈꾸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는 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거나 조용히 시선을 거둡니다. 젊은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빠르고, 판단이 빠르고, 결론이 빠르다 보니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곧 틀린 사람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묻습니다. 왜 요즘 아이들은 생각이 짧을까? 정말 그들이 생각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꺼낼 자리를 어른들이 미리 치워버린 걸까요? 다름은 어릴 땐 가능성이었지만 어느새 사회 안에선 결함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비슷한 이상향을 향해 달립니다. 좋은 대학, 괜찮은 직장, 안정적인 삶. 질문은 줄고, 경쟁은 늘고, 생각은 멈춘 채 누가 더 똑같아지는지에 목을 매는 풍경, 그 안에서 젊음은 서서히 바래지고 있습니다. 철학은 그 흐름을 거슬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그 다름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은 어느 날 복종으로 변합니다. 그 복종이 쌓일수록 질문은 사라지고, 질문 없는 사회는 언젠가 믿음조차 껍데기처럼 메마릅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누굴 따르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묻게 해야 합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삶이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따라가는 이 길에 나의 목소리는 들어있는가? 사유하라, 다름을 불편해하는 마음은 내 안에 오래 머물러 온 습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생각이 깨어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길 바랍니다. 자기가 실패했던 그 방식조차 이제는 안전하다고 여기며 이 길이 정답이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사는 학생이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묻는 아이보다 말없이 받아 적는 아이가 더 편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젊음보다 수능하는 젊음을 더 쉽게 칭찬해왔습니다. 어떤 시기부터 모범이라는 말이 생각이 없는 아이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틀리지 않는 아이, 지시대로 움직이는 아이, 눈치 빠른 아이. 그 아이들은 착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그 속엔 자기 생각의 싹이 꺾여가는 소리도 함께 묻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진짜 생각은 혼란에서 나온다고. 흔들리지 않는 아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젊음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멈춤은 겉으론 조용하고 질서 있어 보여도 안쪽에서부터 조용히 썩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본받는 건 나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본이 생각을 멈추게 할 만큼 커졌을 때 그건 이미 존경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젊음은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엔 방향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잠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정말 닮고 싶은 건 그 사람의 삶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칭찬받는 모습인가요? 진짜 존경은 그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보게 만들고 그 안의 고민, 실패, 두려움까지도 함께 끌어안게 만듭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나의 삶으로 다시 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생각만이 진짜로 단단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한때 따라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젊음은 질문 때문에 외롭고 또 어떤 젊음은 다름 때문에 고립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과 고립 속에서 사유는 싹 틉니다. 그 시간을 통과한 이만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질문을 허락할 수 있는 어른이 됩니다. 성찰하라.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건네는 존경의 말이 그들의 날개를 펴게 하는 바람인지 아니면 조용히 접게 만드는 무게인지 누구처럼 되라는 말은 쉽습니다. 그 사람의 길은 이미 지나갔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으니까요. 반면 너는 어떤 사람이고 싶니라고 묻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아이를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나의 확신을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니까요. 어떤 어른은 자신이 닮고 싶지 않았던 어른처럼 살아가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이 받았던 방식 그대로를 물려줍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게밖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 선택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존경은 그저 나이 많은 이를 향해 머리 숙이는 일이 아닙니다. 사유를 허락하는 사람, 질문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감정이 존경입니다. 우리는 흔히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존경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묵묵히 질문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누가 다른 생각을 꺼내더라도 그 다름을 무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젊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꺼내고 그 문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돈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유는 흔들리면서도 조금씩 중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구를 닮지 않아도
스스로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겠죠. 다름을 틀림으로 가르치지 않는 사회, 질문을 두려움 없이 던질 수 있는 자리, 우리는 그런 풍경을 아이들에게 남겨야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모두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물음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완성된 누군가가 아니라 사유를 허락하는 자세입니다. 성찰하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내 생각이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따름을 미덕처럼 배워왔습니다. 좋은 학생은 조용히 듣는 이였고 착한 아이는 어른을 거스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질문을 던지기보단 정답을 외우는 데 익숙해졌고 다름을 드러내기보단 공통된 언어 속에 머무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질서는 질문하는 사람을 불편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이가 존중받고 질문이 많은 이는 유난스럽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 불편함 안에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플라톤이 젊음의 타락을 경고한 것도 다름이 사라지고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비슷한 방향을 존경하게 될 때 질문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는 사유가 아니라 명령이 남습니다.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존경한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야 할 기준으로 고정시키는 일이 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시간과 경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진리는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움직이며 다시 쓰이는 이야기입니다. 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은 고정된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시 점검되고 깊어지며 변주되어야 할 관계입니다. 어제의 존경이 오늘의 침묵을 만들고 있다면 그 감정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를 때 그 사람의 말뿐 아니라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 존경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 존경은 당신을 편안한 감옥 안에 두는 울타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문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심은 무례로 취급되고 다름은 위협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철학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닮음 속에서 당신만의 생각은 어디쯤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그 사람 참 본받을 만해. 저런 어른이 돼야 해. 그 말 속에는 경외가 담겨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지시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정답이 아닙니다. 더욱이 젊음은 정답을 따라 쓰는 시간이 아니라 물음표를 수없이 그려보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질문을 버리는 일이 당연한 듯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존경이 아니라 흉내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궤도를 그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말, 비슷한 삶, 비슷한 습관을 익힐 순 있어도 내면에서 피어나는 방향은 각자의 고유한 리듬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존경은 그 리듬을 가두는 감정이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리듬을 더 깊이 듣게 해주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질문이 열리고 침묵이 대화가 되며 나를 더 낯설게 바라보게 만드는 순간, 그때 비로소 존경은 사유로 연결됩니다. 철학자들은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그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일이 아니라 그의 망설임과 고통, 그리고 용기까지도 가늠해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나는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순간 존경은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관계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밀어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며 조금씩 거리를 조절합니다. 그 거리 안에서 나만의 생각이 자랍니다. 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어느 순간 고개를 갸웃할 수 있어야 생각은 살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존경은 그 사람이 했으니 옳다는 말입니다. 그 문장은 판단을 멈추게 만들고 질문을 적게 만듭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새로운 물음 속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물음 없이 쌓인 믿음은 견고해 보이지만 부서지기 쉬운 유리처럼 충격의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그 물음부터 다시 꺼내야 합니다. 그들이 말 잘 듣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말을 걸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가? 생각 없이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스스로의 말로 삶을 짓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금 우리가 존경을 가르친다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질문을 지우고 있진 않은지 다시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은 말이 없고 실패도 없고 늘 바른 선택만 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 속엔 수많은 말들이 갇혀 있단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지. 존경은 종종 완성된 이미지에 기대어 시작됩니다. 말없이 견디는 모습, 큰 없는 이력, 누구도 거스르지 않는 매끄러운 태도. 그러나 그런 존경은 가장 바깥의 껍질만 보고 안의 진실을 묻지 않는 편안함에서 비롯됩니다. 사유하지 않는 존경은 우리를 조용하게 만들지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외로움을 감추고 있었는지, 그 선택의 이면엔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는지 우리는 끝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은 언젠가 낯선 실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현실이 어긋나는 순간 생각 없이 쌓아 올린 이상은 허물어지는 법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고. 존경할 만한 사람 역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정답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틀을 깨며 걸어온 과정이어야 합니다. 닮고 싶다면 그 궤적의 흔들림까지도 함께 마주해야 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고 그 순간에야 비로소 존경은 사유가 됩니다. 이제는 젊은 이들에게 다시 질문하게 해야 합니다. 너는 누구를 따르고 싶니가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며 너의 생각은 어디로 가고 있니라고. 모두가 닮으려는 사회는 결국 단 하나의 얼굴만을 남깁니다. 그러나 삶이란 한 얼굴로는 담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각자의 색으로, 결로, 목소리로 살아내야 하는 길입니다.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말없이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 영향이 따르게 만드는 권위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여백인지 가만히 되짚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린 참 자주 말해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본받아라. 그처럼 살아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이 아니라 그 물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닮으려다 내 생각을 잃지는 않았는지, 그 삶을 따르다 내 목소리를 접은 건 아닌지. 존경은 조용한 따름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선입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에 한 사람의 흔적이 잠시 빛이 되어주는 경험입니다. 젊음은 따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질문하기 위해, 다르게 살아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존경이 생각을 피우는 바람인지, 생각을 감추는 그림자인지. 철학은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닮고자 할수록 더 멀리 떨어져 보아야 비로소 자신이 보인다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닮으라고 말했고 너무 오랫동안 다르게 보는 법을 잊고 있었습니다. 존경은 따름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젊은 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할 수 있도록 당신이 먼저 멈춰 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당신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내 생각이 살아났다.